선생님, 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 나이 71세,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 105평방미터 아파트의 모든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다가왔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순간들은 견디기 힘들 만큼 고독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고 작은 딸은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5년째입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학원과 학교로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예전처럼 주말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아파트 뒤편의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주말마다 손잡고 찾았던 전통시장에서의 추억들, 퇴직 후 함께 가보기로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 계획들까지. 책장 한켠에 놓인 제주도 여행 책자는 아직도 노란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채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 붙어 있던 실버 음악살롱 홍보물을 본 것은 그날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초록색 전단지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광고였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오후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주민센터 3층 문화교실이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결혼과 육아로 미뤄둔 옛 꿈이 떠올랐습니다. 전단지에는 악보를 읽을 줄 몰라도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딸에게 화상 통화가 왔을 때 처음으로 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음악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제가 수강료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항상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에 딸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옷장 앞에 서서 다음 주에 입을 옷을 고르며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처럼 작은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문득 새로운 옷을 사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이 있는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일 전에 예약해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히하고 지난주 백화점 세일 기간에 구입한 파스텔 블루 컬러의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악기를 접한 것이 중학교 음악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음악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몇 분의 수강생들이 와 계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었고 모두들 처음 오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문이 열리자 예상과는 다른 모습의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분은 73세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검은색 베레모에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으신 모습이 무척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우아한 손짓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시며 시작하신 첫 수업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박자 맞추기와 허밍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에 마음이 꽉 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자주 들었던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나절 테이프를 틀어놓고 오랜만에 혼자만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허밍을 하다 보니 어느새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그동안의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제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영호 선생님은 매 수업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클래식부터 팝송,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시며 음악에는 장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은 잊을 수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피아노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해 주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주민센터 문화교실이 아닌 작은 음악당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반 위를 움직이는 선생님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마치 봄비처럼 교실 안을 적셔갔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음악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청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처음으로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을 지나면서 선생님께서는 음악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음악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선생님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수업 이야기를 하는 제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난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봄날의 선율처럼 부드럽게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이 따뜻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어 다시 느끼는 설렘이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5월의 마지막 수업날이었습니다. 이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아침부터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이영호 선생님께서 수강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손수 만드신 국화차였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담긴 노란 국화가 마치 작은 해를 담은 것처럼 영롱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국화로 만든 차입니다. 음악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를 건네시는 선생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제게 차를 건네실 때 선생님의 눈빛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수업은 봄의 끝자락과 어울리는 곡들로 채워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도 어떤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 토요일에 시립예술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음악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말씀에 몇몇 수강생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주말에는 가족들과 약속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생님이 주신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온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볼이 살짝 상기된 것 같았고 눈가에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20대 시절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다가 문득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코럴 색상이 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토요일에 입을 옷을 고르며 제 마음은 이미 음악회장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원피스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작년 큰딸의 결혼식 때 입었던 하늘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옷이었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충분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얼굴에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누군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시립예술공원에 도착하니 2시 40분이었습니다. 야외 음악당 앞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영호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베레모 대신 파나마 햇을 쓰시고 아이보리색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선생님의 음발을 비추어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독일 유학 시절 드레스덴의 잼퍼 오페라 하우스에서 보았던 공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음악회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무지크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듣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마다 선생님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공연 중간에 선생님께서 몸을 숙여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곡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눈빛에는 소년 같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것을. 음악회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문하신 얼그레이 티의 향기가 공간을 채웠고 저는 카모마일 티를 마시며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미란 씨께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제 미소가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 것이 죄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이라면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 주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회 다음 날 예정에 없던 큰아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제 친한 이모님께서 공원에서 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누구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영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수업에서 처음 만난 것,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제의 음악회까지.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2년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아들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설렘이 남편에 대한 배신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호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음악을 매개로 한 순수한 교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많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후 캐나다로 떠난 딸에 대한 그리움, 갑자기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려는 새로운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새들은 평온하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문득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쇼팽의 녹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잔잔한 선율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영호 선생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내일 수업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제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하고 싶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제가 다시 행복해져도 될까요? 당신이 늘 말씀하셨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목요일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주말의 작은 음악회는 사실 저를 위한 개인 연주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센터 피아노실에서 저녁 7시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눈빛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새로 산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피아노실에서는 이미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실내는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창가에는 하얀 백합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피아노 앞에 앉으신 채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베레모 대신 단정하게 머리를 넘기신 모습이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제게 준비한 의자를 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곡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악장을 연주하시기 전에 그 곡에 얽힌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20대 시절 독일 유학 시절의 이야기,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연주했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은퇴 후 다시 피아노 앞에 앉게 된 계기까지. 두 번째 곡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였습니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 서정적인 선율은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하시기 전 선생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 곡은 특별히 미란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 피아노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표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피아노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신 것은 작은 보랏빛 벨벳 상자였습니다. 미란 씨,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 함께 남은 인생을 음악과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보랏빛 상자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채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녘 결국 잠들지 못한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아침 식사,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홀로 보낸 긴 시간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 아침이 되자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자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보랏빛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진주 반지와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악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제 마음을 더욱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조심스레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아들의 말에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마치 20살의 제가 된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조금 행복해져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수업 후에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의 고백을 하는 소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의 대답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걸까요? 수업 당일 아침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문화센터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때 수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수강생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문화센터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의 따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따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말씀을 이으시다가 제게 의아한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하셨던 선생님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선생님의 따님이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제가 음악 수업 수강생이라고 말씀드리자 따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젊은 시절처럼 피아노를 연습하시고 꽃도 기르시고 말씀을 이으시다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어 갑니다. 그 말씀에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음악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복도 벤치에 앉아 저는 보랏빛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자 속 반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듯 은은하게 울리는 사랑의 꿈 선율이었습니다. 퇴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화센터 옆 공원에서 뵙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을의 첫 발걸음이 느껴지는 9월의 아침,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보랏빛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미란 씨를 만나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생님, 음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사랑이 아닌 위로였나 봅니다.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했던 거겠죠. 제 말에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곡을 들려주셨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였습니다.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가을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음악 수업은 다른 선생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며 따님이 계신 미국으로 잠시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면 그때의 선율이 떠오릅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잠시 스쳐간 우리의 짧은 봄날. 그것은 실수도 실패도 아닌 인생이라는 긴 악장 속 아름다운 간주였나 봅니다. 얼마 전 딸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용기가 참 아름다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시작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악보를 펼치려 합니다. 이번에는 제 인생이라는 곡을 직접 작곡해 보려 합니다. 비록 서툴고 어설픈 선율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남편과 선생님, 그리고 제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는 일상이라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창 너머로 들려오는 가을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연주처럼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로 69이 되었네요. 30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서다가 4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립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남편은 긴 투병 생활 끝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3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큰 다툼 없이 살았던 참 좋은 사람이었죠. 아픈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만 떠올리려 노력하지만 가끔 밤이면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남편의 마지막
처방전을 꺼내보곤 합니다. 딸 미정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오지만 혼자 보내는 평일이 더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적막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시니어 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사진이라.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분야였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급 앨범용 사진을 찍을 때면 늘 흔들렸던 기억밖에 없네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제 걱정 어린 목소리에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은 있었으니까요. 첫 모임 날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센터 3층 문화교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까만 베레모에 검정 터틀넥을 입은 분이었는데 마치 젊은 시절 영화에서 보았던 예술가처럼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주시죠. 강사님의 말씀에 저는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레모를 쓴 그분도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동길이었습니다. 전직 사진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오랫동안 카메라를 놓았다가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는 세상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조금 더 늘었고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가에는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만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선물해준 미러리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지만 버튼 하나 누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동길 씨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셨어요. 저도 첫 카메라를 잡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1972년이었을 겁니다. 흑백 필름 카메라로 시작했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제 카메라를 살펴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각각의 버튼을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업은 주민센터 앞 작은 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순간을 담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최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으로 셔터를 눌렀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흔들린 벚꽃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린 사진에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죠. 최 선생님은 제 사진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최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여기서 사진 촬영 연습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뭇거리시는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몇 시가 좋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메라 창에 담긴 오늘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서툴고 흔들린 사진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봄날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문득 남편과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 일찍 이불을 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공원의 아침 풍경을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잠들기 전 카메라 옆에 놓인 메모장에 적어보았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마치 사진을 찍듯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걸까? 토요일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하늘색 카디건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한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손질했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첫 부임 날의 젊은 교사 같아 보여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아침 안개가 막 걷히는 참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오늘은 베레모 대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마치 영화 속 작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빛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사진은 빛을 담는 예술이니까요. 최 선생님은 제게 카메라의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사진은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는데 문득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운영하던 작은 갤러리가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꾸려온 곳이었죠.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카메라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최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선명한 명암이 느껴졌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갤러리를 열어보려고 해요. 작은 전시회부터 시작하려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는 불편함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젊은 시절 유럽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교직 생활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헤어질 때쯤 최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벚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 혹시 저와 함께 야외 촬영을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속에 최 선생님의 뒷모습이 유독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시는 진지한 옆모습, 벤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시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봄날의 햇살이 그분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일찍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차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런 날 대중교통은 너무 붐빌 텐데요. 창문을 내리고 미소 짓는 최 선생님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차에 오르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듣는 제 페이버릿 곡이에요. 도시 근교의 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젊은 시절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셨다가 후에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실수를 하네요. 어제는 카메라 렌즈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어요. 수목원에 도착하자 벚꽃이 절정이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게 역광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을 등지고 찍으면 실루엣이 아름답게 나와요. 마치 인생처럼요. 때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바라봐야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점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다며 벤치로 이끄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샌드위치, 과일까지. 혼자 사는 남자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쑥스러운 듯 웃으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선생님의 안색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잠시 벤치에 앉아 쉬셨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들어 이런 증상이 자주 있네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먼저 귀가를 제안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 선생님은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그제야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시네요. 특히 이 사진. 벚꽃이 떨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셨어요. 집 앞에 내려주시며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 갤러리 오픈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함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스쳤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본 최 선생님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2층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수십 년간 찍으신 사진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액자 크기와 배치를 상의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1980년 파리에서 찍은 거예요.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죠. 그러다 문득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에펠탑 앞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최 선생님은 젓가락을 드는 손이 약간 떨리셨고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보려고 해요. 요즘 들어 가끔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서요. 오후에는 액자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다리를 잡고 있으면 최 선생님이 하나씩 걸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 제가 찍은 최 선생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참 좋네요.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시던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렌즈의 초점과 마음의 초점. 순희 씨는 벌써 후자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눈빛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리를 하다 보니 최 선생님이 같은 말씀을 두 번씩 반복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네팔에서 찍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잠시 후 다시 같은 설명을 하시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 선생님께서 갑자기 차를 세우셨습니다. 순희 씨, 다음 주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선명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갤러리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 담긴 수십 년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앞, 저는 최 선생님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긴 검사와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를 설명하실 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왠지 모르게 온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셨습니다. 순희 씨, 저를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아직 제가 저인 이 모습을.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기록해 두고 싶어서요. 카메라를 들어 올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최 선생님의 모습이 눈물에 흐려졌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찍은 모든 사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이 녹아내리듯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희 씨와 찍은 최근의 사진들은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최 선생님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길을 알려드리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시더니 핸들에 고개를 묻으셨습니다. 미안해요, 순희 씨.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그 말씀을 끝으로 최 선생님은 조용히 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 드렸을 뿐입니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최 선생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최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일은 갤러리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더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오늘 찍은 사진을 옮겼습니다. 병원 벤치에 앉아 계신 최 선생님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셨지만 눈빛에 깃든 불안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사진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문득 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만큼 제가 더 많은 순간들을 사진에 담아두기로. 갤러리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진을 고르고 배치하는 일에 열중하셨지만 가끔 같은 사진을 반복해서 거르려 하시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제가 물으면 최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천천히 말씀하실 때면 마치 오래된 필름을 조심스레 현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께서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들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진들은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내가 미소 짓던 모습,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온기까지. 점심시간이 되어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가 싸온 도시락을 보시더니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다 남은 김밥을 정성스레 포장해 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갤러리 초대장 문구를 함께 고르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자꾸만 시계를 보시더니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달력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케이크를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최 선생님은 갤러리 한켠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최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갤러리 벽면에 새로 걸린 사진들 중에는 제가 찍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순희 씨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셨어요. 늘 피사체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도 보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 선생님의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문득 덧붙이셨습니다. 제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네요. 그날 밤 제 방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선생님이 찍어주신 제 모습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제가 선명한 빛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갤러리 오픈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갤러리에 도착했는데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선생님과 닮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준호 씨,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진료 기록을 받아봤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희한테 알리지 않으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준호야. 아들을 보시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기일도 잊으셨잖아요. 이제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갤러리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선생님은 천천히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전시회가 될 거야.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제는 사진 같은 거. 준호 씨의 말에 최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사진은 내 전부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당황한 준호 씨가 아버지를 부축했고 저는 황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시던 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희 씨, 이번 전시만은 꼭. 그러다 문득 멍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아, 오늘이 며칠이죠? 준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꼿꼿하던 어깨가 축 처졌고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전시회까지만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간병인이 오후에 찾아오기로 했고 전시회가 끝나면 서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흐려 보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최 선생님의 기억처럼 점점 흐려지면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곧 저처럼 홀로 남겨질 추억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전시회 전날 늦은 시간까지 갤러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모든 사진을 살피셨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퇴근하신 후 우리는 둘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의 마지막 전시가 될 것 같네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밤거리를 바라보시던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카메라로 세상을 담아왔는데 이제는 제 기억 속의 세상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라이카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 썼던 카메라예요. 이제는 순희 씨가 가지세요. 그러시더니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랏빛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정신이 또렷할 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선생님의 손이 크게 떨리더니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자가 열리며
반지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신 듯 반지를 주우려 하셨지만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지 못하셨습니다. 어디 있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이상하네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가요. 마치 오래된 필름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조용히 선생님 곁으로 다가가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바닥을 살피다 창가 아래에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작은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순희 씨,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서울로 가야 해요. 준호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대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찍을까요? 선생님은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설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안의 사진들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구도를 잡으시던 선생님이 셔터가 눌리기 직전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보랏빛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와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필름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최 선생님의 오랜 지인들,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호회 회원들까지.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은 한 예술가의 일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정장 차림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기도 했지만 사진을 설명하실 때만큼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함께 자리를 지켰고 저는 조용히 뒤에서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기 마지막 벽면을 보세요. 그곳에는 어젯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억. 순희 씨, 이제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을 잊게 되겠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갤러리를 둘러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각각의 사진 앞에서 선생님은 오래도록 머무르셨습니다. 마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는 것처럼. 마지막 사진 앞에 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제 인생의 순희 씨는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준호 씨와 함께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은 제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이셨습니다. 순희, 순희, 마치 잊지 않으려 애쓰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선생님께서 주신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나갑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 찾아와도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선명한 우리의 추억처럼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말에 따르면 병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실 때면 카메라 셔터 누르는 동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때 그 사진 참 예쁘더라 하고 중얼거리신답니다. 오늘도 저는 선생님께서 주신 보랏빛 반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닙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것이 가슴께에서 반짝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필름처럼 천천히 현상되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져 가겠지만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처럼 제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선명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한번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마이너스 그 소리와 함께 오늘도 새로운 기억이 한 장 남습니다.